오늘은 그 좌파들의 이 강력한 무기, 이 마약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그 멕시코 국경 문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마약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 남미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남미 하면은 뭐 그냥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혹시라도 텔레비전에서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남미도 뭐 살만하네, 저기도 뭐 대단하네. 그런 생각을 가진 혹시 있다면은 이 시간부터는 절대 그런 낭만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남미는 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 멕시코도 마찬가지지만 콜롬비아도 그렇고, 나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넷플릭스를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마약에 관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있고, 다큐도 있어요. 그걸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약이 그냥 감기약?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전쟁 못지않게 끔찍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마약이 굉장히 사범이 늘었고, 마약이나 이 단속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 저쪽에서 대규모 마약 그런 제조 지금 적발했어요. 하지만 이 마약이 한번 이게 돌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뿌리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이 정말 수십 년 동안 남미 마약 카르텔을 그렇게 뿌리 뽑으려고 해도 못했어요. 결국은 못했다고. 물론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지만 결국 미국 그 마약 단속국 거기서도 사실은 거의 그냥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단속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에서 그냥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펜타닐 같은 경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마약은 수백 종류가 넘어요. 수백 종류가 넘고, 지금도 이 화학에 대한 굉장히 좀 지식이 있고 배운 사람은 그들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마약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설이라든가 그게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마약을 수백 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마약을 단속하는 이 단속국에서도 이 마약이 고정된 몇 가지면은 상관없는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마약이 계속해서 제조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근데 그 마약 원료가 되는 그 펜타닐 같은 경우 중국에서 거의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펜타닐 때문에 미국 내에 너무나 심각한 이런 상황이 많이 지금 발생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해서 지금 중국한테도 이 펜타닐 생산하지 말아라, 수출하지 말아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고, 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마약, 그거를 지금 거의 원천 봉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편 전쟁이라는 게 근데 아편 전쟁에서도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 내의 그 어떤 기반이, 그 당시 산업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초토화되기도 했고, 일단 아편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 거기에 너무나 많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금만 몇 그램 이상이면 사형. 그러니까 중국에 괜히 조금이라도 마약을 소지하나 그런 거는 정말 그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려면 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근데 자국 내에서는 그렇게 마약을 거의 웬만하면 사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곳이 그 마약의 원료가 되고, 그 마약을 인위적으로 왜 전 세계에
어때요? 이것도 초안전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전쟁 방식이에요. 곳곳에 이 마약을 퍼뜨려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 그 나라의 좀 중상층, 인텔리들이 마약으로 쩔어 만들어갖고 그 국가를 근본적으로 어때요? 근본적으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초안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정말 마약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마약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사회에 이 마약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공식적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이 지금 마약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 자체가 그 마약에서 절대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그 마약으로 인한 그 모든 신체 장기가 다 거덜나고 피부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마약에 몇 년 쩔으면은 그냥 사람이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좀비가 돼버려요. 그 영상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 실제예요, 그거. 혹시 누가 뭐 다큐나 영화 찍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의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 좀비라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정신, 뇌가 파괴되고, 이 생각이 목하게 되고, 모든 이 인지 기능도 다 무너지고, 우리 장기 자체가 확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니까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마약은 또 엄청난 가장 모든 쾌락을 넘어서는 쾌락을 주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왜? 차라리 그 쾌락을 맛보고 죽는 한 있어도 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못 잡아, 거의 못 잡는.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해서 우리나라 그동안 잘해왔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이게 북한산 마약부터 해가지고 중국산 마약이 물밀듯이 어때요? 좌파 정권 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밀수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마약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그냥 전혀 이제 이게 점령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마약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물론 몰래 마약을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은 아예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마약을 그냥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 중국이 초안전을 보면은 마약으로 한 나라와 한 국가를 지배하는 그 전략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약이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 전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넷플릭스에서 그 마약에 관한 다큐나 드라마를 보란 이유가 거기는 사실적으로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한 나라가 마약을 판매상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왕이 되고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공권력을 어때요? 그 마약으로 얻은 수익으로 엄청난 뇌물을 퍼뜨려서 조금도 공권력이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마약상들이, 남미 마약상들이, 카르텔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 돈 $100짜리가 그 쌓아놓은 창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돈이 썩어 문드러져, 막 썩는 거예요. 그리고 추우니까, 바깥에서 춥다니까 그 달러를 그냥 막 들이붓는 거예요. 떼는 거 그냥. 그래도 이 돈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한때 포브스에서 남미의 유명한 마약상이 포브스에서 전 세계 돈 많은 사람 몇 위 안에 올 정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통계를 드러내지 않았지. 지금도 이 마약상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저 삼성이나 이런 웬만한 기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가장 이 마약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비용이 정말 별거 아니거든. 웬만한 그냥 허름한데 밀림이나 이런 데서 제조해서 몇 사람 그 제조사 몇 사람 해가지고 그거로 거의 투자 비용도 거의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달러를 버니 한번 그 돈의 맛을 본 사람이 그걸 끊겠냐, 이거.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때요? 대통령부터 모든 경찰 다 매수한 거예요, 매수. 그래서 마약상들은 재판에 가도 그냥 풀려나는 게 다반사고, 또 하나는 이 마약상들이 자기네들이 국가 권력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총도 마음껏 갖고 다니고, 이 골목골목마다 마약, 이 딜러들이 곳곳에 있어갖고, 청소년들, 아이들 쉽게 하게 만들고, 또, 그걸 단속도 이제 못해. 그리고 경찰도 마약상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냥 총 쏴서 죽여버리고, 그냥 안매장 시켜버리고, 드럼통 집어넣어서 황해바다에, 동해바다에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가 마약 카르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 초안전에서 마약을 가지고 한 나라를 접근하느냐? 그게 효과적이에요. 총과 칼로 쏠 필요도 없고, 또 그거 가지고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단단히 뿌리 난 게 뭐냐면, 저번에 일기 때도 분명히 경고했거든. 근데 이 중국이, 중공이 펜타닐 원료를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마약으로 미국의 젊은 애들을 그냥 다 마약 중독자로 지금 만들어버려. 지금 그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40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냥 하나라고, 40몇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몰라서 내가 좀 답답한 게, 마약은 뭐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마약을 치료하는 그 원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약 환자, 마약쟁이, 그냥 속어로는 마약쟁이. 이 마약에 중독된 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 10명보다 더 다루기 힘들고, 그보다 더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 10명보다 더 힘들고 우울증 환자 100명보다 한 사람 다루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마약 전문 치료병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약장이 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이 다루는 게 우울증 환자나 사이코패스보다 몇십 배나 더 다루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마약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시시해서 그렇지, 지금 마약이 지금 이 클럽이라든가 곳곳에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상 범위를 이제 딱 넘어서게 되면 이제 겉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이런데, 뭐 남미 이런데 좀 골목골목에 마약쟁이들이 서서히,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해가지고 그냥 팔고, 그리고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총기도 들어오게 돼 있다. 왜? 이제 마약을 서로 카르텔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뭐 몽둥이나 칼 갖고는 안 돼요. 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약 소굴이 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쏴 죽이고, 또 마약쟁이들이 또 미쳐갖고 그 사람들이 미쳐서 또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주요 이 경찰이나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자들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한 돈을 먹여가지고 조금 더 마약쟁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송 언론도 다 뇌물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터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법으로 외국에 있는 마약상들을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 안에서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약이 엄청나게, 내가 저번에 우리 이태원 지날 때, 자전거 타고 지날 때, 냄새가, 그 냄새가 딱 나더만, 냄새가 좀 이상해. 이게 그 냄새구나. 마리아나 냄새구나. 내가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 이태원 거기. 그 길거리에 그냥 타고 지나갔는데, 냄새가 이거 이상한데? 그 마리아나 냄새야. 그 외국인들 많잖아. 그 마리아나 냄새라고. 거긴 뭐 마약 범벅이지, 뭐 외국 애들, 미군 애들이라든가 뭐 이런 클럽. 지금은 거기서 한정되지만 그게 이전 거리로 막 파고들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대도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뭐가 잘못 퍼지면은 한순간에 그냥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미처럼 땅덩이가 넓고 인군이 분산되어 있는데도 지금 저런 모양인데, 이런 도시 밀집 지역에 마약이 만약 확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이 한순간. 그리고 마약은, 이 마약상들은, 얘들은 처음에는 알다시피 그냥 다 무료로 이거 한번 해봐. 별거 아니야.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처음부터 막 센 거 준 게 아니라, 처음에 약한 거. 아까 얘기했죠. 마약은 수백 종류가 넘어. 그래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사람들도 모르는 마약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밝혀지면 그걸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또 다른 첨가물을 또 섞으면 또 다른 마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만든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의 마약을 만들어서 좀 더 세게,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그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걸 파는 거예요, 팔을.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듯이 마약도 개발해가지고 이 카르텔끼리 우리 마약이 더 좋아. 그래서 무료로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트치면 이제 그게 막 팔려나가지. 그럼 상대방 그걸 가만두나? 안 되겠구나. 저놈들이 우리 시장을 다 빼앗네? 그럼 거기서 또 만들어요.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직 간에 총격전으로 아예 그 카르텔을 그냥 날려버리거나. 그래서 이 마약에 관한 그 역사는 정말 엄청난 말도 못할 비참함, 비극, 참 살인, 폭력, 말도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마약이 저렇게 강원도 저 지역에서 대규모로 마약 이 정도면은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소규모들이 지금 곳곳에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때 마약을 이 수사를 거의 손 놨잖아요. 그때 엄청 퍼져버렸어요. 그때 놓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이게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우리가 신문에 가끔 마약 그거는 정말 빙산의 정말 일각이에요. 정말 일각이라고.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마약들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까 밀수도 밀수지만 이게 공식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중국이란 저거 공산당이 쪼잔하게 밀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 퍼뜨리겠어? 그렇게 안 하죠. 또 다른 어떤 경로로 통해서 대규모의 마약을 들어와서 곳곳에 마약을 자기네들 친중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에게서 마약을 해가지고 곳곳에 공급해가지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그냥 뇌를 썩게 만들고 뇌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아예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중국의 초안전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약이 한번 지배되면 이 나라 전체가 정상적인 나라가 안 돼.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미국은 땅덩어리가 높고 워낙 또 인구도 많고 견고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약 때문에 엄청 많은 지금 사회적 비용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쥐꼬리 마른 나라가 마약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저 안에 저 동부나 이런 데 안에 마약방이 다 있어요. 작년부터 마약방이 재작년부터 마약방을 별도로 만들어. 왜? 그만큼 젊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하니까 이들만 좀 따로 수용을 해야 되거든. 걔들 보면은 겉으로 멀쩡해. 거기서는 멀쩡해. 그러나 나오면 또 해. 그럼 또 들어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그리고 마약에 한번 빠지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마약은 굉장히 극도의 쾌감을 발생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하다 보면 이 장기를 다 썩게 만들고 뇌를 그냥 흐물흐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약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센 마약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센 마약들이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 마약하는 애들은 기존의 마약 갖고 만족 못하고 항상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마약을 항상 찾아요. 그럼 마약 제조하는 이 카르텔들은 그네들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조하고 그 대신 굉장히 비싸게 또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얼마든지 산다고.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오겠냐.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뭐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도 마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벌써 그때 하고 나서 마약이 확 퍼진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이 마약이 퍼져나가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교회들은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이 마약 상담사들을 꼭 둬요. 왜? 교인들 중에 교인들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마약을 접해가지고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깊이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정권이 만약에 또 좌파로 가면요. 내가 확실히 장담합니다. 절대 마약 수사 안 할 거예요. 해도 그냥 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약 카르텔들이 여기에 이미 벌써 뿌리를 내려서 이제 곳곳에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그런 권력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그냥 몇억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막 몇십억, 몇백억씩 팍팍 찔러줘요. 그럼 누가 그거를 마약 단속을 뭐 하라고 하겠어? 그 돈 갖고 그냥. 남미가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엄청나요. 멕시코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멕시코 소식을 우리가 사실 알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없지만은 멕시코 국내에 보면은 이 마약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총으로 죽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고 다반사. 정부가 막기가 힘들어요. 정부가 이걸 진짜 막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세상 어디나 이 정부에 보면 항상 뇌물을 받고 그런 사람들 다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활동할 수 있는 통로와 여지를 또 주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뽑은 것 같은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마약이에요, 마약. 외국인 그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이 마약이 더 사실은 골치 아파요, 미국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막 단호하게 중국에다 막 지금 요구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펜타닐 너희들 막 풀면 아주 가만 안 두겠다고. 굉장히 미국 국내가 이 마약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번지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어때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결국 공급책은 중국이에요. 유통은 남미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약을 섭취하는 것은 미국이고 딱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이제 트라이앵글 해가지고 이제 저쪽에서도 마약을 한참 했는데 이제 거기는 다 이제 폐쇄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항상 이것들이 마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걷고 뇌물 자금을 걷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럼 버닝썬의 사건도 지금 버닝썬도 그거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사건 처리가 안 됐고 그거 수사하다가 어떤 형사가 지금 의문의 죽음 당했어요. 그 책도 최근에 나왔어요. 책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왔다. 그 죽음에 대해서 파헤치는. 지금 버닝썬도 제대로 지금 파헤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문제. 그러니까 버닝썬도 사건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생길 거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한 카르텔이 한 나라를 접수하려면은 일단 제일 처음 번째 막대한 뇌물을 뿌려가지고 자기들 편을 일단 딱 만들고 두 번째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딱 자리 잡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말 안 듣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바로 그냥 테러해가지고 죽여버려서 그냥 끝장내버려요. 마약은 그 정도로 하는 게 그들이 방식이에요. 그렇게 안 한 방식이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정도로 마약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수익을 가져다주고 이 마약으로 인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진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아주 마약을, 특히 북한산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북한산. 북한은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북한은. 걔들은 별다른 약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마약으로 이렇게 뭐 먹고, 그게 많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중에 통일돼도, 문제는 북한 사람들 중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게, 그것도 문제지, 그것도.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그 사람들이 마약에 엄청나게 쩔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럼 그 사람들이 통일된다고 해서 마약도 중단합니까?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 통일해도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어디서라도 마약을 구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막 미치니까, 마약을 안 하면은. 그럼 그걸 누가 공급해 주겠습니까? 카르텔이 공급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이 마약이 이 제국은 무시무시한 그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국가의 정부도 쉽게 손 못 대요. 쉽게 손 못 댄다고. 그나마 미국이 트럼프가 되니까 지금 저렇게 손을 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역대 대통령도 하려고 했지만 그냥 흐지부지 했다고 사실. 안 되니까. 해봐야 계속 점점 더 퍼지니까. 무서운 거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마약이 이렇게 풀려서 봐요. 통계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확 늘어났거든. 그 왜? 마약 수사 안 했거든. 그냥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대한민국에다가 마약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그냥 막 루트를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고 계속 취하고 이젠 그게 뭐 모든 계층에 다 지금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아예 이 나라가 이 좁은 나라가 도시에 밀집해 있는 곳이 아예 마약으로 그냥 다 초토화할 수 있게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그렇게 언론이 많이 얘기 안 해요. 그게 참 언론들도 이 언론들도 다 돈 먹은 거예요. 돈 먹고 그냥 약간 정도만 이 기사로 좀 다루지 또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 마약으로 그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이것도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바르게 인지하고 이 나라가 복음이 퍼져야 되는데 마약이 퍼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 마약을 퍼지게 하는 주축 세력들이 좌익, 좌파, 중국 공산당, 또 저 북한 그 세력이 거기서 이 대한민국에다가 마약을 계속해서 유입하고 공급해가지고 지금 마약이 곳곳에 퍼진 거예요. 마약이 알아서 땅속에서 솟아납니까? 무슨 KFC에서 아니면 저 버거킹에서 마약을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마약이 어디서 나오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밀수 갖고는 안 돼요. 밀수 갖고는 이렇게 많이 왜? 그래도 밀수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잡기는 잡지. 물론 다 100%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많이 잡아요. 그럼 어느 경로로 오겠냐고 한번 생각해. 어느 경로로 오겠어요? 다른 경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조사 안 하고 맨날 밀수 쪽으로만 잡고 근데 진짜 들어오는 통로는 딴 데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약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지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도저히 살기가 없는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뻗어 있고 청소년들이 막 해롱해롱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막 마약을 하려고 막 몸 팔고 뭐 팔고 뭐 하고 막 곳곳에서 막 총기나 칼 흉기들이 막 이런 애들이 막 자기 영역 싸움 한다고 패거리들이 막 모여서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고 그런 게 영화 속의 얘기나 저쪽 남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 나가면 우리 집회 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어디에서 왔냐?
저 중국 짱깨나 저 북한 참 마약 아니냐. 이거로 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뇌를 썩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왜 마약 수사를 왜 축소하고, 왜 예산 축소하고, 왜 못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겠냐. 마약 청정이라는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요. 유엔에서. 왜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우파 나가면, 그 대회 나가면은 이 얘기도 꼭 해요. 그래서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이 마약으로 지금 이 좌익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지금 완전히 마약으로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 이것도 꼭 얘기해야 돼. 얘기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향해서도 마약 수사 제대로 해라. 마약 수사 예산 편성해라. 마약 수사하는 그걸 확대해라. 아예 마약청을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 지금. 만들어서 이제라도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퍼지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참 큰일.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과 죄악과 악한 것들을 정말 이 나라가 여기서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교회마다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마다 마약에 대해서 경고하고 청년들한테 마약 조심해라. 너희들 어디 가서도 항상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에 나가도 거기 가서 괜히 마약하고 그거 조심해라. 그 마약이 얼마나 끔찍한 거에 대한 것들도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 이런 거 좀 보라고 해야 돼. 그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끔찍함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여기에서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지옥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지옥. 자, 오늘 내가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좀 이런 일들을 제발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막 한꺼번에 막 밀려오니까 참 힘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빨리 퍼지고 번성하고 참 이 땅에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저 체제들도 문제인데 이 마약도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